자, 여론조사라는 게 월요일 날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일주일 평일에 하던 여론조사라서 보궐선거 참패와 압승의 여론이 반 정도만 남겼어요. 그리고 그게 월요일 날 발표가 됐어.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사실 거의 온전하게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민주당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는 소개를 안 합니다. 그건 내 자유니까. 근데 왜 소개를 안 하는 이유가 추세가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리얼미터, 미디어 토마토 뭐 이렇게 추세가 있잖아요. 그 다음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어제 그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도 그 추세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이 급기야 20%대로 떨어졌다. 이거 민심 위반 심각한 거죠 지금. 물론 29% 정도지만 20%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일정한 추세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이준석 지지고 벗고 김기현 책임 안 지고 윤석열 반성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번 주 갤럽이 전 진짜 기대가 돼요. 네. 네. 추세. 근데 재밌는 게요. 이준석이 요즘 애언가가 됐어요. 지금 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윤석열 지지율 곧 20%대로 떨어질 것. 김기현은 길어야 2주. 근데 또 실제로 떨어졌잖아. 김기현은 길어야 2달. 저는 그렇게 아. 봅니다. 왜냐하면 못 견딜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여론이 가면은 만약에 윤석열 지지율이 한 25% 미만 저번에 저 갤럽에서 나왔던 24%처럼 그렇게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30%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방에 가야 돼. 민심에 떠밀리면 안 된다고. 여론조사에서 이 마지노선이 25%거든요. 25%를 왜 마지노선으로 잡냐면은 4명이 있으면 3명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여론이 또 여론을 만들어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만들어내 가지고 완벽하게 뚝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25%고 내각제 국가에서 내각 총사퇴하는 여론조사가 또 25%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2016년 10월 15일 날 박근혜 지지도가 25% 나옵니다. 10월 26일 날 5%로 뚝 떨어집니다. 그 중간에 태블릿 PC가 JTBC가 보도를 하고 탄핵 이야기가 확 퍼집니다. 그러면서 20%가 뚝 떨어져 가지고 5%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말 25%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이 포위돼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지도가 25%예요. 그래서 25%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얼마 전에도 우리가 박근혜 탄핵 시점에 박근혜 지지율을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박근혜 지지율이 30%뭐 그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가 있죠. 자 실제로 오늘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윤석열 눈처리를 누가 저렇게 했냐? 부정 65.8, 긍정 29.2. 데일밴드 붙인 것 같은데 눈에. 그렇군요. 눈이 아파서 그랬군요. 저기 보니까 2배가 넘잖아요. 부정과 긍정이. 그런 이야기 65.8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할 때 70%는 사실상 만장일치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은 여론조사에 의미가 없고 70% 정도는 사실상 만장일치다. 그러니까 사실 숨어있는 윤석열 지지자만 30% 밑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인구의 25%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정치적 의사 표현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현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25%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함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모닝 컨설턴트 같은 외국의 회사에서 전화가 갔을 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닝 컨설턴트 같은 외국계 여론조사가 오면 실제로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빠져나와요. 요즘 지난주에 21% 나왔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사실 진짜 여론은 그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운영평가 추이도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되고 있는데 2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 급격 허물어지는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지금 뚫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결국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 29.2, 부정 65.8. 2배가 넘어가면 현실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고 임기를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점점 더 쪼그라들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선호의 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좋아하는 강도인데 부정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정말 싫다가 55% 지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탄핵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여론조사 회사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을 탄핵할까요 하지 말까요 여론조사 한번 돌려볼 만하다고 봐요. 똑같지. 이제. 네. 지지율이랑 똑같이 나올 똑같이 거 아니야.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럼- 그 탄핵은 ARS로 분명히 돌려야겠습니다. 상담원으로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할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탄핵 열차 타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렇게 해야지. 윤석열 부정평가 65.8이라고 쓰고 예. 탄핵 여론 65%라고 읽는다. 그렇죠. 딱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열차가 국회의 어떤 상황이나 의석수랑 상관없이 심리적 탄핵 열차는 사실상 출발했다 지금. 출발했죠. 지금 출발한 네.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좀 두려워할까라는 그 여론조사는 이렇게 되지만 왜냐하면 검찰 조직을 본인이 아직은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이 움직이지 않은 한 본인은 탄핵당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그거 양평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보면은요.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갈 길은 가잖아요. BC값 다 조작하고요. 종점 변경해서 85% 국가에서 지원했던 것을 15% 이제 민간 회사가 지원하는 거 그걸 본인의 동기한테도 이렇게 주어서 15년간 운영하도록 하고 그런 거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여론조사에 진짜 예전에 그거 뭐 신경 쓰지 않는다 했던 얘기가 신경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 뭐 만약에 한다면 선거는 뭐 비즈니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업적으로 비즈니스만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 권력이 아직도 본인에게 검찰 권력이 있다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두려움을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 가르쳤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재명 외우고 대표 있잖아요. 문제는 나는 이재명 대표이랑 생각이 조금 달라. 윤석열이 겁이 많은 캐릭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를 원점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욕 먹을까봐 일부러 우리는 몰랐어라는 걸 강조하는 저는 행위라고 일단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폭망하고 나니까 뭐 이번 선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면서 민생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 의사 숫자 들리는 거 네. 요거 그렇게 돌입하는 이유가 이제 지지율 한번 챙겨봐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느낌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본인이 탄핵당하면 수사받거나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는 게 아닐까. 뭐냐면 그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실제로 있으면 다를 거예요. 광서구청장 선거에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까봤더니 충격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윤석열이 좀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겁이 많은 사람의 사실은 행위다. 최근에 하고 있는 게. 겁이 많은 사람이 이번에 선거에서 지고 나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이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경제 이제 부 쪽에 있는 기자들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를 만난다고 합니다. VIP2가 아니고 여기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국민인 건가, 김건희인 건가,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섭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진짜로 무섭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공감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무서운 사람이 왜 더 어깨 힘주고 네. 더 커 보이려고 하는 반응의 차이일 뿐이지 네. 진짜로 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번 여론조사에 뭐 표본수가 작긴 하죠. 1000명 여론조사에서 뭐 인구 비율로 나가는 거니까 서울이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 24.4 부정이 70.3입니다. 서울이. 이걸 뭐 언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울 수복. 실제로 제가 와. 요즘에 막 받아보는 데이터에 각 광역별로 민주당 당선 숫자, 국민의힘 숫자를 내가 봤는데 가짜뉴스 찌라시가 아니고 대략 여론조사로 그냥 뭐 했을 때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수도권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의석이 비례, 지역구 합쳐서 198석 나오는 자리를 봤어요. 아이고. 뭘 다 잊어버리세요. 공천 요거 잘해야겠네요. 다 잊어버리세요. 198석인데 지금처럼 의석 구성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공천 잘해야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윤석열은 오늘 하루만 산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꽁이 머리 쳐박고 있는 거 있잖아. 그 부분이 있는데 현실을 안 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장두놈이 그러죠. 그러면서 술 먹고 잊어버리는 거야. 아. 그리고 이 사람이 위기의식은 느끼는데 겁은 나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런 것을 또 이 국정 전반을 운영해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술 먹고 잊어버리는 거지 뭐 하루를. 그래서 이제 그 용대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만 산다.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총선에서 180석 이상만 거두면 현실적으로 탄핵 가능합니다. 180석 이상만 거두면. 200석 근처에 간다 이런 거는 이제 잊어버리셔야 되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70% 가량은 윤석열 탄핵해도 무방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네. 탄핵이라는 숫자가 아니 글자가 전면에 떠올라도 역풍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지.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들이 뭉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30% 정도인 거예요. 이 사람들만으로는 탄핵 못 막는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넘어가시고 서울은 이렇고요. 70%가 부정이고 부울경은 윤석열 지지율이 40.8 부정이 55.6 나옵니다. 물론 샘플이 작아요. 그리고 총선 때 가면 지역구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리대로는 안 나오는데 전체 여론은 그렇다. 대략적으로 보면 부울경은 긍정 40.8 부정 55.6.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 46.8 국민의힘 31.5. 대략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꽃에서는요. AR에서 한 54% 이렇게 나왔거든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것도 저는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압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결코 100% 좋은 징조는 아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뒤집어지면 민주당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유지 관리하는 게 민주당이 진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유지? 유지. 유지 발음을 유성음으로 정확하게 해주시네요. 그 저런 여론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겸손 모드로 해서 잘 끌고 갈 것인가, 뭐 또는 정책적으로 포인트를 쌓을 것인가, 중도를 잡을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데 저는 접근법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100석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는 민주당이 200석 하는 거. 두 번째는 민주당을 비롯하여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합쳐서 200석 하는 거. 세 번째는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200석이 안 되면 거기에 중도적인 정당, 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수박 정당이 생기는데 거기까지 합쳐서 200석 하는 거. 그거조차도 안 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보수 세력이라도 합쳐서 200석 하는 거. 그 결국은 뭐냐면은 윤석열을 추종하는 국민의힘 핵심 세력이 100석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전략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거죠. 별 의혹이 없는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아서 총선에서 지면 탄핵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야당을 대하거나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외교라든지 뭐 민생이라든지 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 등 야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당장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압승은 아니더라도 좀 뭐 이렇게 한 150석 이상 했다. 그러더라도 그런 얘기 나올 거고요. 근데 그 강도는 좀 약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미니멈 최소한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상대를 야당을 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적이 큰 칼자루를 쥐었을 때는 국민들이 계속 찌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과정일 것 같고 이번에 그 여론이 왜 계속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냐면 지금 대통령실 국민의힘 인적 쇄신에 대한 여론조사를 물어봤어요. 필요하다가 68.1이에요. 필요하지 않다가 17.6이에요. 잘 모르겠다가 14.4예요. 그럼 이것도 사실상 만장일치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이 더 떠나가는 거지.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이 야 내가 너 지지하긴 하는데 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대상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쌩까. 그러면 결국에는 민심이 더 떠나가는 거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8.1이면 지금 윤석열 지금 부정평가하는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잖아요. 자기 적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러야 된다가 31.9인데 저게 윤석열 지지율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과 윤석열은 동일체가 돼버렸다.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가 48.3. 그 현재 윤석열 지지율과 김기현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에 꽉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 나머지 70%를 갖고 이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키를 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어요. 이번 선거에 가장 책임이 누가 크냐. 그랬더니 윤석열 57.5, 김기현 10.7, 김태우 14.9, 이준석은 아예 없네요. 윤석 어딨어요? 그 이제 댓글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많아요. 이 찍은 안 바뀝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이 찍이 민주당 찍을 일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제 진보진영 유튜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중도층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잘못 이야기한 것처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실제로 한국에서 스윙보트 하는 사람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냐? 투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이직인데 투표장에 못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은 그 이직을 투표장에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주저앉히는 게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에이씨 이번 선거 때는 놀러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이직은 그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이직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그 캠프 근처에서 있었을 때는 강서구민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줬지만 이번엔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마음 바꾸신 분들도 중도층이었겠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이직 외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아까 중도가 실제로 2. 몇 %라고 그랬잖아요. 2.3%. 그 이론은 스윙보트. 중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윙보트라고 합니다. 그 이론은 그거랑 아주 유사해요. 샤이민주 어마어마하게 막 몰아칠 때 사이민주인 사람들은 네. 자기가 중도라고 도망가 있거나 숨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석을 했었거든요. 중도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 약지지층, 강지지층이. 그러니까 지지하긴 하는데 태생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대구여서 이런 식으로 지지하긴 하는데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난 중도야라고 말을 하고 또 일반 중산층이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잘하면 찍어주고 못하면 안 찍어주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만 존재하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막 줄 만한 아까 말한 스윙보터들은 실제로 2%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제가 재밌는 게 97년도에 DJP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DJP가 돼서 스윙했다고 한 사람이 2%였어요. 2%였다고. 그리고 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층조사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때도 스윙보트가 2.3% 4%야. 지난 대선 때도 해보니까 스윙보트가 2.3% 4%인 거야.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스윙보트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 보궐선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 절망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압승했지만. 더 나올 줄 알았죠. 40%나 나왔다. 네. 국민의힘이. 그건 방법이 있어요. 39%. 투표율 더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지금보다 총선이 아마 15%좀 더 나올 거예요. 대략. 그 15%좀 올렸을 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키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 시켜놨더니 너무하네 하는 사람들이 한 15%좀 더 나오면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20%대 중반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 전국민 의무투표제라는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전국민 의무투표제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왼쪽 엉덩이가 볼록한 인형 구성을 갖고 있어요. 중도는 생각보다 쑥 들어가고 거의 없죠. 생각보다 없어요. 보수 진보가 이렇게 돼 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심리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물론 이게 이슈가 갑자기 이명박의 광우병 소고기처럼 이슈가 빵 튀어가지고 떨어진 지지율이 아니고 아주 탄탄하잖아요. 윤석열 부정평가가 아주 탄탄해.
바뀌지도 않고 아주 탄탄해. 부정평가가. 부정평가가. 그 상태에서 승패가 압승과 참패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들은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보겠다. 심리적 탄핵이 출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정점이 총선이냐 아니냐의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정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결국 지금은 이제 윤석열 볼 거 없이 민주당만 잘하면 된다. 이런 결론 한번 맺어볼게요. 자, 최이균님 복지고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정은아 서초동 계집으로 미사일 한 방만. 아, 네. 정은아 서초동 계집으로 미사일 한 방만. 이 띄어쓰기 안 하셔가지고 헷갈렸는데요. 새날 화이팅 이경 대변인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